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컷.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네, 박 기자님도 안녕하세요. 김승석의 목자 읽기 2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 김승석 교수님의 목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목자 이야기 진행할까 하는데 교수님 앞으로 진행될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소개한 묵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꿈꾸다 이 책을 중심으로 배경 설명을 보충하면서 묵자 사상을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책 한 번 더 보여주시지요. 이 책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묵자의 신상털기로 시작해서 묵자의 인간관, 국가관, 교육관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왜 이 시대에 묵자가 소환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묵자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고 삶의 인문학적 그리고 사회과학적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목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당시 목자와 목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나요? 전국시대 슈퍼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맹자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주와 목적이 말이 천하에 가득 차 있으니 천하의 말은 양주에게 귀착되지 않으면 목적에게 귀착된다. 또 한비자는 세상에 두드러진 학문은 육아와 목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부리가 편집한 여시춘추에는 공자와 묵자의 제자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말로 비추어 보아 묵자의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맹자와 한비자도 목자를 칭찬하고 있네요. 칭찬한 건 아니고요. 도가와 묵가가 판치는 세상이 너무 한심해서 한탄하는 말입니다. 맹자는 육아가 사상적 패권을 잡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도가와 묵가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양주와 묵자의 도가 시들지 않으니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온다고 악담을 퍼붓지요. 맹자 같은 명망가도 영역 다툼에 있어서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요즘 한국 사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요? 한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법가 사상으로 세상을 통일하기 위하여 육아와 묵가를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법가의 입지를 구축하려고 했지요. 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저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자의 영향력은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가의 주요 학자로 노자와 장자를 말씀하셨는데 양주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양주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도가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강이의 토를 하나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해도 나는 하지 않겠다. 어때요? 대단하지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생명 중시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생명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면에서 극단적 개인주의와 통하지요. 이런 면에서 묵자의 겸해 사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육아는 도가와 묵가를 공격했고 법가는 육아와 묵가를 공격했네요. 학파 간의 견제가 그 당시에도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지금만큼이나 격렬했나 봅니다. 공자 이후 묵자에서부터 한비자에 이르기까지 제자백가는 모두 자신의 학파를 위하여 서로 비판하고 논쟁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들 학파는 왜 그렇게까지 다퉜던 것일까요? 이들 학파 간의 논쟁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식의 단순한 논쟁이 아니고 전국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학파는 인간과 자연,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했던 겁니다. 이런 상태를 백가쟁명이라고도 하고 백화제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백가는 많은 학파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쟁명은 소리내어 다툰다는 말인데 여러 학파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는 뜻입니다. 백화제방은 사상의 꽃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만개했다는 뜻이지요. 이 과정에서 각 학파의 슈퍼스타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슈퍼스타라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했다는 점에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새삼 상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표적인 4개 학파인 유가, 도가, 법가, 무가 가운데 백성들에게 가장 호응이 좋았던 학파는 무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시대의 무가는 피지배계층이었던 일반 백성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유가와 더불어 전국시대 사상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박 기자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쉬운 걸로 부탁드립니다. 공자, 묵자, 장자 등 제자백가의 이름이 대부분 자로 끝나는데 이 자가 무슨 뜻일까요? 아들 자자죠? 선생이란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입니다. 공자는 공선생님, 맹자는 맹선생님이죠. 공자의 이름이 구이고 맹자의 이름이 가인데 공구, 맹가 이렇게 부르지 않고 공자, 맹자 이렇게 높여 부릅니다. 장자도 이름이 주인데 장주라고 부르지 않고 장자라고 높여 부르지요. 즉 성에다가 선생님이라는 존칭 자를 붙이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과 이름을 모두 쓰고 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가의 한비자는 성이 한이고 이름이 비인데 성과 이름을 모두 쓰고 자를 붙여 한비자라고 부르지요. 제자백가 중에서 명가도 있다고 했지요. 명가의 대표 주자인 공손용도 성과 이름을 다 쓰고 자를 붙여 공손용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별명이나 다른 방식으로 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나요? 예, 성도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알려진 특징에다가 자를 붙입니다. 노자가 그렇고 귀곡자가 그러한데요. 도덕경을 저술했다는 노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나이가 많아서 또는 오래 살아서 그렇게 불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시대에 종행가라고 하는 학파도 있었는데요. 종행가를 대표하는 소진과 장이의 스승이 귀곡자입니다. 귀곡자도 성과 이름을 정확히 몰라 그가 살던 지역 귀곡에 자를 붙인 경우입니다. 귀곡 지방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너무 많은 이름과 학파가 나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꼭 복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2-3번씩 보시면서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직 묵자 시작도 안 했는데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이 더욱 재밌어지는 법이죠. 다음 시간 내용 살짝 알려주세요.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묵가를 창시한 묵자의 신상을 털어볼 텐데요. 우선 다음 시간에는 묵자의 성과 이름이 갖는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석의 묵자읽기 2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기자님도 수고하셨어요. 아참, 교수님 이거 하셔야죠.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한 큐에 오케이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보통 때랑 똑같아요. 나는